여러분, 어느 날 지인에게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가전제품이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잦은 다툼, 고장나는 물건들, 게다가 몸은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해졌습니다. 기운이 좋은 물건은 복이 되지만 나쁜 물건은 가족 모두를 끌어내립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떤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장례식장 다녀온 뒤 받은 물건. 장례식장에 다녀온 지인이 무심코 건넨 작은 봉투. 그 안엔 수건 한 장과 떡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의상 받은 뒤 집에 그대로 가져와 보관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가족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잠을 설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물건이 문제일까 싶었지만 너무 흔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경우를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장례식장은 극도로 음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건에는 죽음의 기운이 머물 수 있다고 여깁니다. 특히 수건, 음식, 검은 봉지처럼 기운을 머금을 수 있는 것들은 기억보다 오래 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구성기학에서는 이런 기운을 침체된 기운이라 말합니다. 흐르지 않고 머무는 기운은 결국 집안 전체의 흐름까지 막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도 사망직이라 하여 삶과 죽음의 기운이 섞일 경우 약한 사람에게 먼저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합니다. 한겨울에 얼음물 붓듯 갑작스러운 기운의 충돌은 곧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럴 땐 반드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금으로 정화하거나 햇볕에 말리거나 불편한 기운이 느껴질 땐 과감히 처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물건 하나가 집안 기운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혼 파산한 지인의 물건. 이혼한 지인이 집을 정리하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거실 소파와 침대, 아직 멀쩡한 TV까지 가져가라고 했죠. 그냥 버리기엔 아깝고 쓰긴 괜찮아 보여서 흔쾌히 받았습니다. 새로 산 것도 아니고 친한 사람이 쓰던 거라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들인 후부터 사업이 갑자기 흔들리고 부부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매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구, 침대처럼 몸이 직접 닿고 오랜 시간 머무는 물건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 사람의 기운, 특히 실패하거나 무너졌던 기운이 고스란히 물건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구성기학에서는 이런 기운을 폐기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꺾인 물건은 주변 환경 전체의 흐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운의 흐름을 대세라고 보는데 운이 낮은 사람의 물건을 쓰면 내 사주의 흐름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이혼, 파산, 극심한 우울을 겪은 이의 물건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머금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집안 전체가 무겁고 지치는 느낌을 주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도 운이 꼬이고 감정이 흔들리고 일이 뜻대로 안 풀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그런 물건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이미 드렸다면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신의 운이 다른 사람의 과거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집안의 기운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3. 불운한 사건에 연루된 물건. 중고 사이트에서 보기 드문 앤틱 시계를 발견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고 디자인도 고급스러워서 바로 구매했죠. 그런데 그 시계를 집에 들인 뒤부터 이상하게도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아지고 매일 같은 시간에 악몽을 꾸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판매자의 지인을 통해 그 시계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현장에 놓여 있었던 유품이었던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을 절대 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건이나 충돌, 극단적인 상황과 연결된 물건에는 그때의 기운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 사용된 물건일수록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기억이 더 깊게 스며들게 됩니다. 구성기학에서는 이를 응축된 기운이라 부릅니다. 흘러야 할 에너지가 고여 있으면
그 공간 전체에 답답함과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도 이런 물건은 운의 흐름에 직접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운이 바뀌는 시점에 이런 물건을 들이면 원래 흐르던 운이 꺾이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에서도 사건과 관련된 유품이나 기념품을 무심코 들여놨다가 재산 손실이나 건강 문제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이 아무리 귀해 보여도 배경을 모른다면 절대 쉽게 들이지 마셔야 합니다. 기운은 물질을 타고 흐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4. 선의로 받은 중고품. 가까운 친척이 이사를 간다며 냉장고와 세탁기를 건넸습니다. 정상 작동되고 외관도 깔끔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풍수에서는 오래된 전자제품이나 가전기기를 기운을 머금은 큰 물건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부엌이나 거실에 놓이면 공간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형은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엔 이전 사용자의 감정, 생활 습관, 운의 흐름이 쌓여 있습니다. 구성기학에서는 이런 물건을 정체기운의 매개체로 봅니다. 기운이 머물면서 정체되면 가족 간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쓰는 냉장고에 음습한 기운이 남아있다면 식생활부터 리듬이 깨지고 그 여파가 몸과 감정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 장난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엔 귀엽고 멀쩡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적 에너지가 다음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오행의 균형이 약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에너지가 스며든 물건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화기나 금기 중심의 전자제품은 기운의 충돌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중고품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물건이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걸 모른 채 들이면 내 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판단하시고 불편한 기운이 감지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타인의 종교의식 물품. 어느 날 지인이 오래 보관하던 불상을 하나 주었습니다. 예전부터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믿었다며 거실에 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죠. 처음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그 뒤로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집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의식 물품을 매우 강한 기운의 근원으로 봅니다. 부적, 향로, 탱화, 불상처럼 종교적 의미가 담긴 물건은 그 자체로 에너지의 중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내 사주와 맞지 않을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오행과 기운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에너지는 오히려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불명확한 출처의 부적이나 향로는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구성기학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강제 개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부 에너지가 공간에 강하게 작용하면 그 공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거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기가 과한 사주에 화기 성격의 부적이 들어오면 예민함이 심해지고 감정 기복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이런 물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기운을 담은 도구입니다. 선의로 받았더라도 내 사주나 공간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거절하거나 정화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 이건 풍수의 오래된 지혜이자 실제 사례에서 드러난 진실입니다. 6. 알 수 없는 출처의 예쁜 골동품. 오래된 찻잔 세트를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꽃무늬와 금장 장식이 너무 아름다워 바로 구입했죠.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오면 기운이 빠지고 자꾸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이전 주인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골동품을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물건으로 봅니다. 도자기, 고가구, 오래된 액자 같은 물건은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길과 기운을 그대로 받아온 것들입니다. 특히 그 물건을 쓰던 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를 경우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구성기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기운의 잔류 현상이라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축적된 시간과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도 내 사주의 오행이 약하거나 예민한 경우 타인의 강한 에너지를 흡수해 운의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내 공간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술적 가치에 눈이 멀어들인 골동품이 운을 깎아먹는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액자나 거울처럼 시선을 끌고 시공간을 반사하는 물건은 지방기운 전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정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거나 가능하면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공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기운도 함께 살아 움직입니다. 7. 조심해야 할 조건 총정리. 어떤 분은 친구가 줬다는 장식품 하나 때문에 한 달 내내 몸살처럼 기운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가도 이상이 없었고 결국 그 물건을 치운 뒤에야 몸이 가볍고 집안 분위기도 다시 살아났다고 했죠. 풍수에서는 물건 자체보다도 그 물건이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장례식 후, 다툰 직후, 또는 누군가의 실패 뒤에 건넨 물건이라면 그 순간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받은 물건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운이 지금 하강기인지, 감정이 불안했는지, 그 기운이 물건에 담겨 내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물건을 왜 줬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심이 담긴 선물인지 아니면 본인도 부담스럽거나 떨쳐내고 싶은 기운이었는지 의도를 모르면 절대 쉽게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풍수는 결국 기운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무엇이든 받기 전에 잠시 멈추고 기운의 흐름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8. 운을 지키는 방법, 정화와 차단법. 한 집안에 무심코 들어온 물건 하나가 며칠 사이에 가족들 기운을 흐리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물건의 기운을 정화했더니 그제서야 다시 집안 공기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럴 때 정화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소금 정화입니다. 물건 옆에 천일염을 소량 두고 하루 정도 놓아두면 기운이 흡수되면서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 향을 피워서 공간을 감싸는 방법입니다. 천연향을 사용해서 방 전체를 돌며 기운을 환기시키면 좋습니다. 햇볕에 말리는 일광정화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운이 무겁게 느껴지는 물건은 한낮의 햇살에 두어 양기 에너지로 음기를 날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주에 맞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주가 수기 중심인데 불과 금이 강한 물건을 들이면 몸과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체불명의 물건은 애초에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귀해도 기운을 모르면 들이지 않는 것이 내 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들인 물건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을 지키는 일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기운은 오래 머물게 하고 낯선 기운이나 불편한 기운은 처음부터 들이지 않는 것. 그 태도 하나가 당신의 운을 결정짓는 힘이 됩니다. 오늘 내 공간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대운이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풍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천하고 나신 뒤에 변화가 오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복과 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